안녕하세요. 책 요리입니다. 오늘의 책은 내가 된다는 것, 아닐세스 지음, 장혜인 옮김입니다. 2021년 블룸버그 가디언 선정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탐험한 책, 내가 된다는 것, 저자 아닐세스는 세계적인 뇌 과학자입니다. 2017년 의식을 다룬 테드 강연 때 1300만 뷰의 조회수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박모로 박사님 추천을 통해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다른 뇌과학 서적에 비해 매우 힘들게 읽었습니다. 설득력은 있으나 내용이 방대하여 앞의 내용을 알아야 뒤의 이야기가 이해되는 구성이므로 꼭 메모를 하면서 읽어야 했던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어렵습니다. 무엇이 나를 만드는지, 나의 의식과 감각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리뷰에는 이 책에 대한 제 생각과 저만의 이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 요리 시작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서두로 시작합니다. 뇌가 만드는 의식적 경험은 당신의 의식적 경험이다. 어째서 우리는 삶을 1인칭으로 경험할까? 의식적 경험은 우리의 전부다. 의식의 매력은 자기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의식이 없다면 5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당신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없다. 당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신체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의식적 경험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통해 몸 때문에 발생하는 뇌 기반 예측이다. 의식적 경험은 제어된 환각의 여러 형태이다. 어렵죠? 저자는 여기서 나의 두뇌는 나의 삶을 1인칭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은 나의 의식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이 있기에 내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나의 몸, 나의 신체와 관련 있다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의 의식이 경험하는 것은 내 몸과 관련 있는 뇌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이고 그 무엇에 의해 제어된 환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의 본질이 예측이고 환각이고 이것은 또한 통제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본질이 현실이어야 하는데 환각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통제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책을 좀 더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의식을 설명합니다. 수술을 위해 마취를 했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5분이 지났는지 50년이 지났는지 내가 살았는지 사물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된 것인지 그런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의 의식에 대한 과학과 철학으로 풀지 못하는 질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우리가 마취해서 깨어나면 사실 좀 충격을 받습니다. 나의 뇌가 차단되었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의식은 무엇인가요? 저자 아닐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뉴런들이 연결되어 활동하는데 그 누련 하나하나의 작은 생물학적 기계가 의식적 경험을 만들어내고 그 의식적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의식이 없으면 세상도 없고 자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의식은 순수한 지능과 연관이 없고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서의 성질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의식과 지능은 전혀 다르다. 고통은 똑똑한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야 느끼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 경험은 우리가 둘러싼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험은 일종의 통제된 환각이다. 우리의 의식 경험은 우리에게 둘러싼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험은 일종의 통제된 환각이다. 네, 통제된 환각이다. 여기서 저자 아닐세스는 누런들이 무언가를 의식하고 느끼는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된다는 본질의 의식은 지능과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식의 한 가지인 고통을 말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지능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된다는 본질, 의식적 경험, 우리가 느끼는 경험은 일종의 통제된 환각이다. 저자 아닐세스는 설명합니다. 우리 뇌와 신체가 의식을 만들어낸다. 뇌와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면서 설명하기조차 힘들던 의식의 본질도 알게 되었다. 의식의 속성 첫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리, 냄새, 풍경을 경험한다. 의식의 속성 두 번째는 내면을 이끄는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의식적 자아다. 세상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의 뇌는 예측 기계이다. 우리의 뇌는 빛도 소리도 없는 두개골 안에서 바깥 세상을 파악하려고 한다. 전기 자극만 들어올 뿐이다. 여러 감각 신호를 조합해서 바깥 세상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전기 신호를 일으켰는지 최선의 예측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다. 하지만 뇌는 이전의 경험으로 예측하고 정확하지 않고 착각도 하게 된다. 뇌는 이전의 경험으로 빨리 예측하고 우리의 의식의 경험을 바꾼다. 뇌로 전달되는 감각 정보는 전혀 바뀌지 않지만 이전의 경험이 달라진다면 최선의 예측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부 세상에서 뇌로 들어오는 감각 신호보다 최소한 더 빨리 반대 방향의 인지 예측에 더 많이 의존한다. 들어오는 방향으로 세상을 수동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즉 우리의 사회적 경험은 외부에서 들어온 만큼이나 우리 내부에서도 능동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과도하게 인지 예측하기도 한다. 세상의 경험에 대한 인지 예측이 너무 강하면 정신병 환자처럼 일종의 환각처럼 세상을 볼 수 있다. 환각을 일종의 통제되지 않는 인지작용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경험도 일종의 환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통제된 환각이다. 외부 세계로부터의 감각 정보가 뇌의 인지 기능을 지배한다는 것이 통제된 상태이다. 사실 우리는 늘 환각 상태에 있다. 지금도 그렇다. 우리가 그 환각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환각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의식의 속성 첫 번째, 세상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의 뇌는 예측하는 기계이다에 대한 저자 아닐세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예측은 환각이고 그 환각을 인정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다시 예측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환상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최선의 예측 그리고 과도한 예측은 우리의 뇌가 정확도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쓸모에 따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무엇이든지 실체가 아니고 그 이상이고 그 이하라고 했습니다. 뇌는 위에서부터 그리고 안에서부터 가장 그럴듯한 추측을 하는 것이고 감각 신호를 유발하는 원인을 예측하고 그 예측 내용이 우리가 하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통제된 환각에서 통제된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물론 저자의 설명은 다음 장면에 있지만 제가 이해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립니다. 저는 이 통제라면 무엇인가 통제된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이 무엇인지 알면 통제라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을 책에서 찾아냈습니다. 뇌는 감각 신호가 내면에서 오든 세상에서 오든 내 몸에서 오든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뇌는 이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과 감각 신호와의 차이점을 알아내고 계속 수정합니다. 즉 뇌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현실과 예측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통제된 과정이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이 환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외부로부터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능동적인 해석으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외부의 진짜 현실과 우리의 내면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최선의 예측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생각을 환상이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파악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저자의 논리를 더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의식의 두 번째 속성이며 내면을 이끄는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의식적 자아가 의식의 속성이다 입니다. 시작합니다. 자아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역시 뇌가 만들어낸 통제된 환각이다. 착시는 우리의 눈을 속인다. 나라는 존재도 속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경험을 친숙하고 통합적이고 연속적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신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세상을 1인칭 시점에서 경험도 한다. 어떤 행위를 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의 원인이 됨으로써 경험할 수도 있다. 수많은 기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독특한 사람으로서 경험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통합된 자아에 대한 경험은 뇌가 만들어낸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이다. 신체를 예로 들면 뇌는 신체 자체와 신체를 통한 인지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신체를 경험하는 것도 최적의 예측 결과일 뿐이다. 신체를 경험하는 것도 최적의 예측 결과일 뿐이다. 뇌가 만드는 일종의 통제된 환각인 것이다. 환각. 우리는 몇 가지 실험을 했다. 고무로 만든 손을 마치 내 손으로 착각한 실험이었다. 고무로 만든 손을 포크로 찌르려고 하자 내 손을 찌르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손을 피했다. 자아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역시 뇌가 만들어낸 통제된 환각이다. 저자는 자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경험 역시
뇌가 만들어낸 통제된 환각이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자아를 나라는 경험이고 자아도 경험이라는 얘기죠. 나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된다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아주 특별한 통제된 환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외부적인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자아는 근본적으로 신체를 통해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자아 역시 환각이라는 설명에 앞서서 자유의지라는 경험, 세상을 특별한 관점에서 경험하는 1인칭 시점의 경험, 사회와 문화에 의해 빚어지고 만들어진 기억들 모두 자아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자아의 근본은 신체 통제에서 비롯되었으니 그 모든 자아의 경험은 역시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정리했으니 자아의 경험이 왜 환각인지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체 외부로부터의 경험에 이어서 신체 내부로부터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내부 장기로부터 오는 감각 신호를 뇌로 전달한다. 이런 인지를 내수 감각이라고 하고 매우 중요하다. 몸 안의 상태를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부로부터 내 몸을 경험하는 것과 외부로부터 내 몸을 경험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책상 의자 같은 사물처럼 내 몸도 바깥 세상의 사물이다. 우리는 간이 어디 있는지, 신장은, 비장은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다.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 몸의 내부를 경험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체 내부 상태를 인지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와 조종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몸의 생리적 변화를 일정한 범위에 있게 해서 생존에 적합하도록 한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을 감각으로 인지한다. 우리라는 존재로서, 유기체로서 갖는 기본적인 경험은 생존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념을 따라가다 보면 의식 경험 모두가 예측 인지의 메커니즘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즉, 생존이라는 기본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몸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있는 몸이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겠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뇌의 최적 예측 결과에 의존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 향하기도 한다. 우리 신체에 관한 예측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된 감각 신호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신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제어와 조절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경험은 일종의 통제된 환각이라고 할 수 있고, 수백만 년간 진화를 거치면서 위험과 기회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켜왔다. 우리는 스스로 예측하며 존재한다. 우리의 예측 메커니즘이 잘못되면 우리는 세상을 오인할 수 있듯이 우리 자신도 오인할 수 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살과 피를 가진 동물로서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여러 단계의 의식 경험을 영위한다.
우리 각자의 내면의 우주, 의식적인 존재로서의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한다. 인간의 의식은 여러 의식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 개개인의 자아와 세상은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모두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인지 감각이 발달함에 따라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 우리가 대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일부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의식의 끝을 맞이할 때가 되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된다는 제어된 환각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일어날 또는 일어나지 않을 일과 새롭게 화해하게 된다.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망각은 우리 모두가 그 언젠가 발생했던 영원으로 회귀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화해한다. 무척 어렵습니다. 이게 나가 환상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여전히 쉽게 알 수 없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인 것의 모든 양상이 다양한 종류로 인식하는 추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기본은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통제하는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아든 세상이든 모든 의식적 경험은 살아있는 기계로서 본성에 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변의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나를 내 몸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나는 존재하기는 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자아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자 아닐세스는 의식과 경험을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나를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자아에 대한 경험은 깨어있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잠든 것과는 어떤 차이인지 특정 지운다고 했습니다. 신경 구조는 그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예측 과정에 있습니다. 그 예측 경험들이 우리의 의식 경험을 구성합니다. 저자는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내용이 진짜처럼 보인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지는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의 다양한 요소들이 자아에 관여합니다. 이 기억을 의미기억, 즉 그냥 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기억과 더불어 인식적 기억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인식적 기억이란 하루를 뭉텅이로 기억하고 그 중에서 중요하고 쓸만한 것만 남긴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유의지. 나는 의식과 지능은 같지 않으며 의식은 지능보다 살아있다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 지능이 많지 않아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더 똑똑해질 필요는 없다. 역으로 지능도 의식 없이 존재할 수 있다. 고통을 겪지 않고도 똑똑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를 의식과학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인도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여기서 문제의 당신은 당신이 된다는 경험을 집합적으로 구성하는 자기 관련 신념, 가치관, 목표, 기억, 지각적 최선의 추측 모음이다. 이제 의지의 경험 자체는 자아 집합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즉 의지의 경험은 자기 관련 제어된 또는 제어하는 환각의 일종이다. 종합하면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행동하고 선택을 내리고 생각할 수 있는 당신의 고유의 능력이다. 정서와 기분이 생리적 조절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신체 내부에 있는 사물이나 상황과 신체 바깥에 있는 사물이나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나는 보통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저 존재한다라는 불완전한 느낌에는 이런 외적 대상이 전혀 없다. 이것이 의식적 자아의 가장 깊은 기저 상태다. 신체 자체가 가진 현재와 미래의 생리적 조건에 대한 형태도 모양도 없고 제어 중심적인 지각적 예측 말이다. 당신이 된다는 것이 시작되는 부분, 생명과 마음, 그리고 동물 기계적 본질과 의식적 자기 사이의 심오한 연결고리를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책 소개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매력적인 책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책이고 영상을 만드는 것을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일종의 제어된 환각이고 미래를 만드는 뇌의 최선의 추측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이 나를 만드는지, 내 의식과 감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자는 마음이라는 용어보다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의식과 자기에 대한 동물기계 이론과 동물기계 이론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식적 경험은 살아있는 신체와 함께 신체를 통해 그리고 신체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의 동물적 구조는 자기와 세상에 대한 의식적 지각과 양립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생물의 본성을 바탕으로 의식적 경험의 본질과 기원을 이해해야 한다. 영혼이란 마음과 생명 사이의 깊은 연속성에 대한 지각적 표현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저 존재한다는 불완전한 느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받아들일 때 갖게 되는 경험이다. 우리 인간 내면을 생각이 아닌 호흡이라고 여겼던 오랜 생각이나 개념을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지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느끼는 기계다. 뇌는 매 순간 진화하고 발달하고 무언가 수행한다. 몸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생리적인 필수 요소를 고려하면서 유기체가 계속되길 도우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뇌의 이런 근본적인 역할이 결국 모든 종류의 의식을 발현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예측해야 한다. 이 예측과 예측 오류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 자아를 포함한 인식적 경험을 단단히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의 기원은 결국 몸의 생리에 긴밀하게 엮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기계이다.
우리는 감정의 기계이다. 저자 아닐세스는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느끼는 동물 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동물이라면 신체, 몸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에 대한 인식은 서로 맞서지 않으며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이 내면의 생각이 아니라 생물학적 느낌으로 호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정의 기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살아가기 위한 무엇인가를 생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이는 자아와 그 자아가 인식하는 경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만드는 자아는 생리적이고 동물적이고 감각적이고 정확하지 않고 예측하고 추측하고 느끼고 환상적이고 환각이고 그런 지각적인 부분이 나를 만드는 것을 아닐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오랜 시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책은 내가 된다는 것의 그 의미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자 아닐세스의 주장 역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